148쪽에 1번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1번은 5번입니다. 2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50쪽에 1번에 4번입니다. 2번은 1번이고요. 151쪽에 1번은 2번입니다. 2번은 1번이고요. 됐죠? 자, 질문이 있으면은 골라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풀어드릴 테니까 맞은 지문이 됐든 틀린 지문이 됐든 질문하고 싶은 지문을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몇 쪽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지금 답이 3번이라고 나왔는데 왜 3번이 되는지 얼른 훑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일단 요거예요. 빈칸 내용은 그래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잠깐만. 분필이 노란색 분필이 없네요. 그러면 자 보면은 일단 빈칸 문장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처음부터 네가 만약에 자신감을 갖고 싶죠. 뭐 성취를 하는 것으로부터. 근데 뭘 성취를 하는 거냐면 네가 매일매일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을 성취함으로써, 매일매일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을 성취함으로써 오는 자신감을 원하면 뭐가 중요하다, 이해하는 것이, 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그걸 내가 해냈다 라는 것으로 인해 내가 confidence, 자신감을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건데 봐봐요. 중간에 다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가운데 make부터 시작을 해요. 자, make a practice of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needed alongside items on your things to the list and learn by experience when tasks take a greater or lesser time than expected. 이거 해석할 줄 알면 나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넘어갈게. 여기가 힌트였어요.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How long 해가지고 it will take였나? Things are going to take. Things are going to take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뭘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자, 읽어볼게요, 같이. 자, 연습을 해라 이거예요. make practice면. 연습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시간의 양을 추정하는 연습을 한데, 뭔 시간이냐? needed, 요구되는. alongside items on your things to do list니까, 어떤 아이템들과 함께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들이야. 아이템이란 거는 그냥 게임 아이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투두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이잖아. 봐봐. on your things to do list라고 되어 있으니까. to-do list라는 말은 things to do list라는 말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리스트인 거야.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루 중에 아까 each day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신감을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해야 할 일들의 하나하나의 것들이야. 근데 그 하나하나의 것들과 함께 하는데 필요로 되는 시간의 양을 치정하는 연습을 해라란 말이야. 즉, 너 예를 들어서 승현이의 투두 리스트 중에는 분명히 단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단어 외우기를 투두 리스트에 한다고 쳐. 단어 외우기. 단어 시험 준비야. 이걸 투두 리스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그걸 얼마나 드는지 추정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해봐. 즉 진짜 말 그대로 자
뭐 저녁에 7시 30분부터 외우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외워서 시험까지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걸렸다가 시간이 나오면 뭐 9시가 걸렸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네 나한테는 단어 외우는데. 그지? 그러면은 배우고 나서 자 이렇게 경험으로 배워라 라는 소리야. 언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일이 더 적은 시간이 들건 더 큰 시간이 들거나 더 적은 시간이 드는 때를 경험으로 배워라 라는 얘기야. 예상보다도.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이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해봐야 되겠네. 읽어보니까 자 계획표를 짜가지고 내가 8시 30분까지 단어 공부를 하겠다는 식으로 네가 1시간 정도로 추정을 해서 1시간을 짜놨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7시 30분부터 몇 시까지 걸렸다? 9시까지 걸렸다 이거야. 완벽하게 다 외운데. 그럼 나는 단어 뭐 개수도 당연히 그냥 단어 하지 말고 단어 우리가 보통 뭐 한 120개 이상 보잖아. 그지? 그걸 보는 데 있어서 나는 1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1시간 30분이 걸리는 사람인 거야. 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알아둬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성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신감을 원하면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대릭쌤이 영어 숙제도 줬으니까 영어 숙제도 해야 돼. 수학쌤이 수학 숙제도 줬으니까 수학 숙제도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될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성취함으로써 내가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얘가 얼마나 걸리는지 얘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 내가 시간 배분을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시간 배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뒤에 내용 자체가 시간 배분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연습을 통해서 추정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경험을 통해서 언제 이 일이 끝나는지 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는지 늦게 끝났는지도 확인을 해보래.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정리되니? 네. 됐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15번부터 두 지문씩 나갈게요. 15번부터 16번까지. 그리고 17번부터 그거 설명하고 17번부터 18번까지 두 지문씩 해가지고 네 지문 설명할 테니까 네. 지금 준비해보세요. 두 지문 먼저 풀어봐. 자, 일단 performance의 뜻이 뭐냐? performance. 여기선 성과입니다. 두 번째, 포지션 뜻은 뭐냐? 여기선 지위, 직위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 자, 그러면은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지금 더블 엣지 데스 월드. 요것에 가지고 어떤 글이 쓰여있는지 보자. 자, 봐봐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지? 근데? 공격성이 더 좋다고? 이 새끼 또 지금 게임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야, 아이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여기 봐. 양날의 검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묘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인 거야. 왜? 양날이 있으면 한쪽 반대쪽 날은 상대를 공격할 때 쓰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안쪽으로 나 있는 날은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칼이
나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안쪽 날은.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지문을 읽었어야 돼.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양날의 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자, 보세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니들을 욕구라고도 읽을 수 있어. 바람이야. 알겠어? 그런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크냐? 다른 사람들보다 자,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읽어야 돼. 그럼 뭐라고? 적어놔보면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자, find economic success니까 경제적 성공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경고를 하는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란 건 뭐겠어? 이렇게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양날의 검이다 이거야. 자, 똑같이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 모티베이션이 동기죠. 동기입니다. 뭐 해주는? 몇몇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똑같은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가 또한 그들의 이거는 성취 업적이죠, 그죠? 그것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얘기해보면 높은 성취 욕구는 득도 되지만 해도 된다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려면 답이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죠. 낮은 수준의 위험성과 높은 수준의 위험성 둘 다를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C가 되겠죠. C가 되겠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성공과 그다음에 어려움, 챌린지를 도전이라고만 읽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읽으셔야 돼. 성공과 어려움 둘 다를 가져온다. 즉 여기서 데미지 their performance는 챌린지, economic success는 그냥 success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는 뭐다라고 얘기할 때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지. 성취 욕구는 맞아. 높은 성취 욕구. 높은 성취 욕이 뭐다? 그렇지. 양날의 검이다. 이거를 놓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로 마찬가지야. 자, 높은 이 직위에서의 성공은 종종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depends on이라는 말이 뭐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그들의 힘을 하는 건 그들이 진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권한 이런 것들을 나누고 share.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야. 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래에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회사라고 친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내 팀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팀장이 있어. 그럼 그 팀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 팀의 목표, 성취 달성 기준은 팀장이 잘한다고 다 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팀장 밑에 있는 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래서 아까 share their powers 한다는 것도 무슨 말이야? 팀장이 해야 되는 일에 하나의 권한 얘 주고 얘 줘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동기부여해야 돼. 얘가 잘해야 내가 잘 되고 얘가 잘해야 얘가 잘 되고 얘가 잘해야 얘가 잘 돼. 그래야 우리 팀이 다 잘 돼.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 더 중요해. 자기가 높은 성취 욕구가 있다고 해서 이 팀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고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보면 불행하게도 너무 concerned about이라는 게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는 걱정하는 거죠. 미안하다. 죄송해요.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나 그의 성취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든 시간을. 뭐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그러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즉 의지한다는 말, 아까 depend on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의지, 팀장이 팀원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힘든 시간을, 즉 힘들어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인 거야. 왜냐면은 너무 자기의 성취에만 관심이 있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이 팀원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막 확인해야 돼. 왜? 얘가 잘해야 나도 잘 되거든. 얘가 못하면 내가 안 되니까. 얘가 잘 되라고 막 사사건건 막 간섭을 해야 돼. 그러면 일하는 이 팀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에이씨 들어오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믿고 뭔가 이 사람의 권한을 주는 거에 힘들어 하다 보니 일이 더 안 굴러가는 거야. 오히려 이 팀원 입장에서는 성취 욕구가 높으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 자기가 잘 되면은 결국에는 팀장도 좋고 자기도 좋으니까 자기가 일 열심히 하면 돼. 내 밑에 있는 어떤 누군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팀장은 달라. 팀장은 내 일도 내 일이지만 팀원이 내 일만큼이나 잘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문법적으로 봐볼게요. 일단 이 give의 형태나 really의 형태 같은 거는 전부 다 ing 형태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have a difficult time ing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have a difficult time 혹은 have trouble이라고 여기서 써도 돼요. difficult time 대신에. 알아서? have difficult time, have trouble, 그 다음에 ing 표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ing고, 즉 두 가지 다를 하는데 다른 세부 사항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거야. 둘 다 ing 들어갈게요. 자, 3, 4번을 합쳐가지고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3, 4번 합쳐갖고 내용 봅시다. 자, 높은 수준의 성취 욕구는요, 어쩔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어떤 자리에 있는 탑 포지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직위에서는 이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도 있는 거지. 왜? 해를 끼친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B. 막다는 prevent죠. 자, 그리고 이것은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설명할 수도 있냐? 왜 한 연구가 발견했는지 어떤 내용을. 이런 성취욕이 성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서? 낮은 단계의 매니저들한테서. 즉 밑에 사람이 별로 없는 부하 직원들이 적은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관련이 있지만은 자 하지만 누구한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직위에 회사의 사다리, 컴퍼니 레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회사다 보면은 다 지위 계층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장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다리처럼 해가지고 상하가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지위에 따라서 그런 회사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도우스가 사람들 된다 그랬잖아. 피플이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닌 거다라는 거야. 즉 뭐가 아닌 거예요. 관련이 있지 않다란 말. related success 하지 않는다라는 그 연구를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 연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죠? 그죠?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을 간단히 표현해 봅시다. achievement need예요. 성취욕이라고 계속 읽으면 됩니다. need는 욕구예요. 그래서 성취욕은 success를
합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석세스냐? 낮은 수준, 낮은 레벨의 매니저, 낮은 단계에 있는 관리자들한테는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높은 수준의 높은 단계에 있는 관리자들한테는 성공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관련이 있죠. correlated with. correlated라는 말이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석세스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들도 석세스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 현상의 예시는 another example이죠. 그리고 phenomenon을 지금 제가 뭐라고 읽었다고? 현상이라고 읽었어. 현상의 예시는 어디서 오냐면 재미있는 연구에서 오는데 어떤 연구냐? 조사, 연구했었던 겁니다. 뭘? 성취욕과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근데 누구 사이에? 미국 대통령들 사이에서의 성취욕과 성공을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에서도 또한 나타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또 도우스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뭔 사람들이 되겠어, 지금? 대통령들이겠죠. 그죠? 맞아요. 대통령들이야. 뭐한 in angular speeches가 여기서는 이제 취임 연설이야. 취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처음으로 이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취임을 할 때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를 얘기를 해.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취임 연설이 뭘 나타내는 거냐? 높은 수준의 성취 욕구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런 대통령들은 보통 평가를 받아. 여기 사실 비동사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 형태로 가야 돼. 평가를 받습니다. 수동태로 해서. 역사가들한테 뭐로서 평가를 받냐? 상대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한 지도자들로 평가를 받았다 이거야. 자, 이 얘기도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높은 수준의 성취 욕구가 누구한테는 해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높은 사람이었지. 대통령이잖아. 대빵 아니야 하고. 행정체계에서 대빵 아닙니까? 최고의 우리나라 국민 대표 중에 최고인 사람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의 관리자들한테는 높은 성취 욕구가 해가 된다라는 또 다른 예시. 왜? 성공적이지 못한 리더로 평가를 받는다 그랬잖아. 됐지? 쫓아가야 돼. 이런 논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후스나 빙이 맞으냐 틀리냐라고 했는데 둘 다 틀렸어요. 우선 둘 다 틀렸고, 자, 왜 틀렸는지 보자면은 이 후스는 잠깐만, 이거 후스는 맞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후스는 맞아요. 죄송해요. 후스는 맞았어요. 왜 그러냐?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그 대통령의 취임연설.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이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사이에 두고 선행사와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로 해석이 잘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 여기서도 대통령의 취임연설 이렇게 해석이 잘 되잖아. 그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는 아까 틀리다고 그러는 게, 그러면 B는 한번 생각해 볼래? 왜 틀린가? 너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힌트를 드리고 찾아보라고 할 거냐면, 아니, 주어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그걸로 찾아. 이 문장의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동사가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라 이거잖아.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봐 임마. 어떻게 읽어? 따라 읽어. achievement. achievement 이렇게 읽잖아. achievement. 그럼 여기까지야? 그럼 그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돼. 이쪽이 뭐야? ing 형태는. 동사 아니잖아, 그지? 저걸 어떻게 바꿔야 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당연히 뭐 비동사 형태로 바꾸는 거죠. 빙이라는 건 비동사의 ing 형태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rated 설명하면서 자 이거 이렇게 연결돼서 수동태니까 이거 비동사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왔잖아. 평가 받는다라고. 뭘로 해볼래? 붕어도 아니고 뻐끔뻐끔거리고 뭐. 에? 주어를 봐야지 우선. 주어가 뭐야? 도우수.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도우수는 저것들이라는 기본 복수명사 아니냐. 근데 그걸 사람들로 쓰고 있으니까 복수지. 대통령들이라고. 복수야. 복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R 나와야 돼. 그래. 단순한 수일치 문제요. 자, 밑에 스테이지 3 요약해보자. 보세요. 자, 해석해보자. 높은 수준의 성취욕이 경제적인 어떤 걸 이끌 수 있어. 아까 어떤 걸 이끌 수 있다 그랬죠? 뭘 이끌 수 있대요? 여기서 골라야 돼, 여기서. 경제적인 뭐를 이끌 수 있대요? 처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은 첫 번째 문장 봐봐. 첫 번째 문장. 앞장에. 그래. 앞장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높은 성취욕을 가진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find 뭐 할 가능성이 높대. 경제적 성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경제적 성공을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성공이겠지, 그지? 이미 내가 말을 했네, 뭐. 경제적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자, 매우 뭐하게 만들 것이다.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거래?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잖아. 어렵게 만들 거래. 그럼 뭐 있어? hard. 그리고 이거 이시 뭔지는 알겠어? 그건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겠지? 그것이 아니잖아. 방금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이렇다라고 읽었어. it은 해석을 안 하고. 가 목적어. 가 목적어. 동사 다음에 나왔잖아.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저건 목적어 자리야. 알았어? 가 목적어.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 뭐 때문이냐? 어려움들 때문이다라는 거야. 어떤 어려움들이냐?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어떻게 하는 것에서의 어려움들 때문이에요. 아까 뭘 하지 못한다 그랬어? 이렇게 성취욕이 높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뭘 못한다 그랬어요? 권한을 나눈다 그랬잖아. 아까 파워를 나눈다 그랬잖아. 그럼 파워나 책임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나누는 걸 어려워하는 거지. share가 있는데 형태는 전치사 앞에 있으니까 sharing이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자, polarization.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폴라가 뭐예요? 극. 맞아요. 그래서 북극곰을 갖다가 폴라 베어라고 하죠, 그죠? 극지방이라는 말이에요. 양극단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진보는 보통 파란색으로 하고 보수는 보통 빨간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conservatives, progressives 이런 식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traditionalist, liberals, right-wingers, left-wingers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그죠? 우리가 좌파, 우파 할 때 그래서 진보를 좌파라고 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left, right-wingers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은 너무 극단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생각이 달라도 결국에는 접점을 찾아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
너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비판을 하면서 또는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생각들만 맞다고 갈 수는 없다고. 그지?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양극화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긴 하죠. 양극화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으로든 뭐든 뭐 남녀도 그렇죠. 연령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문제가 되죠. 자, 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affect의 뜻은 답이 A였죠. 영향을 미치다. 자, 인트로 퀴즈 가볼게요. 빈칸의 문장으로 보아 찾아야 할 내용은 1번이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봐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자, 오늘날 이렇게 증가한 열광, 굉장히 뭔가 어디에 막 정열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 엔투지애즘, 정열, 늘어난 정열,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인해 뭔가 더 사람들이 몰입을 한다는 소리야. 보수주의 공동체는요, 보수주의자를 끌어들이고 진보주의 공동체는 진보주의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본인들의 세를 넓히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막 이렇게 오게끔 한다는 소리예요. 모이게끔. 그래서 폴리티컬 저널리스트면은 뭐 경제, 뭐 기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빌 비숍이라는 사람과 사회학자인 요 두 사람이 뭐라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든지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놨어. 뭘 내놨냐? 카운티스의 퍼센티지예요. 카운티스면은 행정 체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보면은 시가 있고 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시 안에는 구가 있고 구 안에는 동이 있고 이런 행정 체계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카운티도 미국에서 쓰는 행정 체계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하나를 묶을 때 어디 카운티, 어디 카운티, 어디 카운티 이렇게 할 수 있어. 됐어? 근데 그 카운티들의 퍼센티지야. 근데 어떤 카운티냐면은 한 명의 프레지덴셜 캔디데이트,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60% 또는 더 많은 투표를 받은 가시니까 받은 그런 카운티의 퍼센티지입니다. 그럼 60%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죠. 그죠?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간에. 그런 동네의 근데 퍼센티지가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197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즉 1976년에는 그런 카운티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게 2008년이 돼서는 2배가 돼버린 거. 엄청 늘어난 거야. 즉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양극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짐이 어느 쪽이든 간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오케이? 그래서 퍼센티지의 동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묶었죠. 사실은 where one president got 60% of the more votes nearly doubled. 퍼센티지가 2배가 됐다지? 주어 동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oubled가 동사가 되겠지 그러면. 그랬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입니다. 디스커션이요.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예요. 어디서? 이 한 그 공동체에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끌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볼더에 있는 사람들. 이거 지명 이름입니다. 볼더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울도록, 린이라는 게 이렇게 기우는 걸 린이라고 해요. 어디 쪽으로 더 많이 기우는 거야? 레프트. 아까 레프트가 진보였어, 보수였어? 진보, 그렇지. 좀 더 왼쪽으로. 뭐 하는 반면에? those,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동네의 사람들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했다란 말이야. 즉, 지금 봐봐. 기후변화라는 정치적인 거 아니죠, 그죠?
환경적인 얘기죠. 환경적인 얘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3번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아까 대통령 선거 후보 60% 찍는 동네가 늘어났다는 얘기와 여기도 양극화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은 답이 C가 된다, 이거. 봐봐.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졌다. intensify. 심해진. 이란 말이야. 자, 이런 그룹핑, 이런 집단을 만드는 행위는 그냥 정치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룹핑의 의미는 아까 그럼 뭐라고요? 나뉘는 거였죠. 나뉘는 거니까 답이 뭐가 될까요? B가 되겠죠. separation이 분리란 말이야. 분열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두 개여도 분열되는 거잖아. 그렇지? 분열되는 거. 자, 그래서 또한 그것은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야. 어디에도 사실이냐? 다른 영역에서도. 어떤 영역이냐면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문화적 믿음에 대한 영역에서도 사실이다라는 거야. 뭐가 사실이다라는 거야? 이 영역에서도 양극화라는 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 또 be likely to 부정사 나오죠. 되게 잘 나오지. 뭐 할 가능성이 높다야. 더 극단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대. 뭐 했을 때? 그들이 한 그룹의 일부가 되었을 때. 즉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That's because 자, 그것은 뭐 때문이냐라는 건데 사람들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과 동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면 자, 그런 상황이 get intense. intense란 말이 강렬한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 자체, things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더 강해진다란 말이야. 즉, 내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한쪽 어떤 쪽에 기울어진 생각만 하는 거야. 진보 쪽이 됐든 보수 쪽이 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끼리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그런 나의 생각이 더 강해진다는 말인 거지. 그래서 인터넷 또한 저와 쉽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처럼 like them, 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을 낳는다. result in이란 게 어떤 결과를 만들다 이런 말이니까. 자, 이 진리 맞아 틀려? 아까 했었던 건데 문장 형태야. 이게 뭐겠어? 가목적어. 그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럼 보호 자리에는 부사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형용사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easily 가 아니라. 그럼 easily 형용사 형태가 뭔데? 거기서 고개가 가운쪽이 나오냐? easy 아니냐? 정말로. 선생님이 허탈할 만한 하지? 네가 선생이었으면 허탈해 하겠지, 그지? 그래서 다 봐봐. 한 그룹에 belong to라는 말이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응?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그쪽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그런 의미가 어디가 있어? 어렵긴 하네. reinforce라는 단어가 어렵네. reinforce가 강화시키다란 말이야. B가 되겠습니다. 강화시키다 해서 reinforce. 그렇게 해서 내용을 찾아봤고, 자, 요약하게 한번 해보자. 봐봐요. 자, 어이구, 두루루. 자, 진짜 너는 진짜 선생님 수업 이거 지금 1시간에 지금 엄청난 수업을 혼자 듣고 있는 거야, 진짜. 예?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개개인들이 더 그 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계속 어떻게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미안하지만 빈칸이 그렇게 뚫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윗글 내용이니까 결국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일단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떻다고 그랬어? 쉽다 그랬잖아. 왜냐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잖아.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팸코 몰라요? 그럼 DC 일베 이런 애들 이상하게 글로 다 모이죠. 비슷한 애들 글지. 쉬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더 쉬워져. easier. 더 쉬워져요. 오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비슷한 뭐가 있어요? similar.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끔 만드는 겁니까? 더 극단적이게 만드는 거죠. 익스트림해지는 거죠. 더 강화시키는 거였죠, 그지? 오케이. 자, 16번까지 풀어봤고, 17번, 18번까지 또 풀고 나서 해볼까요? 오케이. 지금 먼저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말이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위키백과 이런 거. 없어요? 네, 들어본 적 있죠? 그거 다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써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해보고 그럴 수 있는 백과사전인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볼게요. 봐봐. 자, 어휘에 알맞는 리뷰는 검토. 미안하다. 비평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비평이 되겠고요. 자, 위글의 중심 소재는 뭐냐면 답이 3번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의 장점, 이점. 자, 윗글의 제목은 답이 2번 peer production이라는 건 커스터머가 do the work 하게끔 하는 거다. 고객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peer production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peer production. 그러니까 peer라는 말 자체는 원래 동료,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동료 생산, 친구 생산 뭐 이런 식의 의미는 이베이나 위키피디아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한 넷플릭스에게 자 provide 보세요. provide는 A with B이거나 아니면은 B for A입니다. provide는 이거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전치사를 with를 쓰느냐 for를 쓰느냐에 따라서 A는 제공받는 존재, B는 제공되는 것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넷플릭스에게 뭘 제공하니까 hundred of thousand면 100과 1000을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00과 1000을 곱하면 10만이 되겠죠. 수십만 개의 영화 리뷰를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베이나 위키피디아나 마이스페이스는 사실 이제 없죠. 이거는 뭐의 전신이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원래는 마이스페이스라는 거였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으로 바꾼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니 바꾼 건가 아니면은 그 전 세대 버전인가 뭐 이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페이스북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SN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peer production, 즉 다수가 뭔가를 모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도 있냐면은 사용자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 넷플릭스에게도 수십만 개의 영화 리뷰를 만들어줬다는 말.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당연히 영화를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본 사용자들이 후기를 남긴 거잖아. 그렇지? 그럼 peer production이란 건 다수가 만든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실제 그 서비스나 아니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생산에 어떻게 보면은 개입을 한다. 만드는 것을 개입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돼. 동시에 서비스라는 게 자기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서비스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enable. 구글이 뭐 하도록? advertising, 광고를 파는 걸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for a nickel per cli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에?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니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니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25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달러의 그 미국의 그 화폐 단위 중에 달러보다 아래에 있는 게 센트잖아. 그지? 100센트가 1달러인데 그것의 그러니까 1달러의 4분의 1 그거 동전이 하나 있어요. 25센트짜리. 그걸 니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번 클릭당 25센트의 광고를 파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구글 블로그나 특히 블로그가 되겠죠. 그죠? 블로그에다가 광고 배너, 구글에서 만들어준 광고 배너를 이렇게 달아놔. 그러면은 광고 배너의 클릭당 25센트의 이 블로그 단 사람의 수익이 생기게끔 해놓는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스카이프가 또 이거는 몇 명이냐? 600, 6천이 되겠죠. 그죠? 6천만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2.5 years니까 2년 반 만에 등록하게끔 했다는 소리야. 즉 구글이 저런 식으로 하고 스카이프가 2년 반 만에 6천만 명의 사용자를 등록을 한다는 말은 대단히 많은 숫자가 한 단시간 안에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건 다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 덕분이다. 사용자가 직접 뭔가 하는 거. 그래서 둘 다 무엇의 예시냐? example이다. 사용자들이 기꺼이 한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한대? For free. 무료로 한다라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클릭도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그냥 하게 되는데 수익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도 본인이 등록하는 건데 일일이 다 회사가 가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사용자가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기꺼이 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뭘 무료로 근데 하게 되는 거냐? 회사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직원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돼. 하라고 돈을 지불해야 했었던 일들을 기꺼이 하게끔 해준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말로 어법상 알맞은 거 이랬습니다. 자, what인지 대신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what은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는지 보는데 투부정사까지 포함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뭐 하는 거 빠졌잖아요. 그죠? 무엇을 한다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직원들을 돈을 주고 뭘 하게끔 한다라는 의미로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빠졌지? do에 대한 목적어가. 그러면 이제 what인 거예요. 자, 보면은 구글에게 있어서 사용자의 클릭, ads, 이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클릭은 revenue, 수익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냈고 스카이프에게 있어서 사용자의 가입은 사용자가 join the service, 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더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을. 그러니까 스카이프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서비스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 유튜브야,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이 됐든 다른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 세계 방송을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뭐 OTT라는 개념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컨텐츠를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죠. 바로 위성 생중계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이제 스카이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되게 이제 획기적이었죠. 왜냐면은 뭐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오지 뭐 이런데 되게 산골짜기 이런 데서도 안테나 하나만 달고 있으면 바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으니까. 굳이 어떤 통신망을 지하로 깔든 뭐 해저로 깔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튼 뭐 획기적이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A에 대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골라봤고, 자, otherwise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자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앞문장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돈을 주고 고용을 해.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돈 주고 일을 부리게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뭘 하지 않았으면? 사용자들이 기꺼이 그것을 무료로 하지 않았으면 이란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서 골라보자. 만약에 사용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돈을 받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이란 말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B가 되겠죠. Without payment. 자, 그래서 1번, 3번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 동료 생산이란 거,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라는 개념은 회사가 뭐 하게끔 해줬습니까? 회사가 뭐 하게끔 해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을 아낀 게 아닐까? 직원이 할 일을, 회사가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할 일을 사용자가 하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겠어? Grow and earn money. 성장하고 돈을 벌게 해줬다라는 거야. 자, it's not outsourcing, it's crowdsourcing. 그것은 아웃소싱이라는 말은 외주 업체에게 일을 주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 일을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거야. 직원이 부족해서는 뭐든.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거야. 그걸 아웃소싱. 용역을 주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외부 용역을 주다. 그래서 자, 아웃소싱 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거다. 크라우드라는 표현이 붙으면 일단 집단이 뭔가를 하는 거지. 사용자 집단이 근데 모여가지고 그 일을 기꺼이 하게끔 만드는 거. 그걸 크라우드 소싱이라 하죠. 크라우드 소싱은 이제 그런 개념도 있지.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개념도 마찬가지. 크라우드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일단 집단이 모여서 조금씩 뭔가 어떤 행위를 개인이 하는 행위,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큰 목표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 펀딩이라는 거면은 어떤 금액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의미로다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점이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즉 경제적인 거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커스터머들이 더 그 일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즉 이게 나오지만은 영화 리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User reviews, 사용자의 후기죠. 사용자의 후기는 보통은 정보가 잘 제공이 됩니다. 즉 실제 사용자가 남기는 후기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생각해보지 못한 점들도 남길 수도 있어. 개발자는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사용해보라 했어. 근데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해봤을 때 그 의도 말고 다른 의도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근데 유저 리뷰에서는 잘 나타낼 수가 있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신뢰가 된다는 말이야. 즉 개발자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의 어떤 서비스의 개발자들이 남긴 후기라고 한다면은 사용자들이 쉽게 그걸 트러스트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제품에 대한 광고 때문에, 홍보 때문에 조금의 얘기도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냉철하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제품, 그 서비스가 아니어도 다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 고객들은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unlimited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게 돼. 무슨 말이냐? 고객, 이 사용자들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그 크라우드 소싱과 관련된 셀프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실시간으로 계속 후기는 남겨지고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peer production은 어떤 능력이 있다. 모든 마켓의 모든 코너를 도달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의미는 뭐냐면은 되게 많은 수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야. 크라우드, 이 peer produc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용자가 그 어떤 서비스나 제품과 관련된 일에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셀프 서비스의 경우에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은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 어떻다고요? 뭐라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가볼게요. 크라우드 소싱의 장점으로 언급이 안 된 건 답이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죠? 저작권.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수적이다.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그래요. 요약하기 한번 해보자. 크라우드 소싱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 격려하고 뭘 하게 도모한다라는 거죠. 뭘 하도록. 그러면 무료로 뭘 하는 걸까요? 기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contribute 가능하겠는데요. 무료로 기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용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제공합니다. 그들의 지식을요, 뭘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이 기업체, 사업체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경제적인 이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퀄리티? 더 좋은, 더 나아진, 개선된, improved겠네, 그지? 더 나아진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인공지능 AI 이야기입니다. AI 써보죠. 챗GPT 써봤어요? 무료 버전 씁니까? 살려고요? 달에 2만 얼마씩 내야 되는데. 나눠서 쓴다고? 근데 그거 그 제한 있는 건 알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라는 게 실제 보이는 제한은 아닌데 작업량의 제한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계가 있다란 말은 이제 일정 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돌렸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제값을 못하고 유료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제값을 못하고 쓸 수도 있어서 그게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상관없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 AI의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이게 실제로 뒤에도 나오거든요, 지문에서. Narrow AI라는 것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특정 과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AI가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 카드 AI도 Narrow AI죠. 단어시험 채점 용도로만 어떻게 보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General AI는 이제 습득한 지식을 일반화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수준. Super AI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 분명히 AI가 당연히 화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문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봐볼게요.
자, 어휘부터 봅시다. 자, 도메인입니다. 첫 번째 분야. 두 번째 찬스입니다.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빈칸 문장입니다. 찾아야 될 내용은 답이 1번입니다. 2번에 윗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봐보죠. 어떤 내용인가. 자,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어떤 개념이냐면 근데 이거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여기 설명할 겁니다.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현재와 미래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이란 것은 AI를 말하겠고.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해라는 것은 AI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야. 그럼 그 오해를 풀어주겠지, 그지? 즉, 이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AI는 과대평가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과대평가된 생각을 풀어주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봐볼게요. 자, 그 전에 문제 봐야지. 자, 이거 리즈가 어법상 맞는지 틀린지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리즈는 틀린 게 맞아요. 왜 틀렸을까? 뭐라고 못 들었어. 리즈가 틀렸어요. 리즈가. S가 붙은 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왜 S를 떼야 될까요? 당연히 S라는 건 주어가 복수다라는 거지. 복수야. 주어 근데 대신데? 대시 복수인지 단수인지 어떻게 알아?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는 건데 많은 잘못된 개념들 해가지고 S 붙여놨잖아. 그렇게 되면 얘도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뒤에는 S를 붙이면 안 되겠지. 이게 관계대명사 절에 대한 수일치.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선행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은 봅니다.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파스타라는 이 AI가 스타크래프트2라는 게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게임인데 어떤 폭넓은 어떤 전략적인 생각과 많은 동시다발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 조작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스타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버님은 당연히 할 줄 아는 세대이실 거고. 스타 1이요? 2도 해봤어요? 여하튼 뭐 해봐서 알죠, 그죠? 계속 자원 뽑아야 되고 자원 관리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계속 빌드 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략적인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계속 컨트롤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임이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게임을 하는데 자, 아직 안 끝났어. 봐봐. 이렇게 대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이 어떤 문장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요 AI가 스타크래프트를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어요? 더 잘합니다. 다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한대. 그러면서 상상을 한다 이거야. 뭐라고요? 컴퓨터가 다른 많은 지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자, 어때? 이 상상이 마저 틀려. 이 사람 생각으로. 아니지. 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아까 그렇지. 오해가 있었어. 과대평가하는 오해가 있었어. 이 사람의 AI의 능력 자체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니까. 알겠어? 그게 사실이건 아닌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글 내에서의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이 1번, 2번 문장을 간단히 표현할 때는 당연히 능력에 대한 오해 A가 되겠죠, 그죠?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필자의 앞으로 주장할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라는 거니까 답은 B가 되겠죠, 그죠?
다른 많은 지적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계속 그걸 부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봐봐. 그러나 하면서 나와. 그러나 그 스타크래프트 2를 게임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다른 프로그램들, 우리가 오늘날 만들었던 많은 프로그램들처럼 그냥 좁은 의미의 AI다라는 거야. 즉 아까 좁은 의미의 AI 우리가 사전적으로 본 적 있죠, 그죠? 미리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게임만 잘해. 얘는 다른 거 못해, 그럼. 자, 그것은 고안이 되어졌어.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그러면서 부족해요. 능력 자체가 일반화하는 능력 자체. 그것의 지능을 다른 영역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도메인이니까. 다른 영역에 일반화시키는 능력 자체는 부족해. 즉 스타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면은 이 뭔가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하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은 다른 데다 분명히 충분히 쓸 수 있어. 뭐 하다못해 다른 게임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쓸 수 있는데 이 AI는 오로지 스타만 하는 거야. 다른 게임은 안 되고. 오케이? 그런 좁은 의미의 AI다라는 거야. 그래서 3, 4를 간단히 표현하면 A가 되겠죠, 그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네. No chance니까, 그죠? 이렇게만 보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이런 좁은 의미의 AI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계 정복, world domination이 정복이야. 세계 정복을 꿈꾸기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 이거야. 자, 5번 밑줄 친 부분을 바꿨을 때는 자, 분명히 어쩌다 이 좁은 의미의 AI가 conscious라는 말은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있는. 기본 의미는 의식이 있는. AI가 의식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 세계 정복. 세계 정복 꿈꾸는 것을 지금 의식이 있는으로 표현한 거야. 됐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럼 어째? 불가능하겠지. C가 되겠죠, 그죠? impossible이야. 그래서 그것은 has no desires. 욕구가 없어. AI가 뭐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갑자기 챗GPT가 야, 장승현, 나한테 말 좀 걸어봐. 이렇게 하냐고. 안 하죠, 그죠? 기다리죠, 걔는. 계속 인간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없고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자, 이런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 우리는 더 만들어낼 수 있어. 더 정확한 이해를, 무엇에 대한? 이런 AI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 포스터가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만들다로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죠?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의 현재의 한계점들도 또한, 그러니까 AI와 그것의 현재의 한계점들을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는 정확한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AI가 rapidly하게 빠르게 계속 발전하는 동안, 자, 중요하다, essential.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emphasize. 뭘 강조하냐? 현재의 AI 기술이라는 게 매우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맥락에 기반한 것이라고, 환경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야. 계속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 진짜 세계 정복을 꿈꿀 만한 AI가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 어떤 특화된 업무만을 할 수 있는 AI가 있기 때문에 AI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AI의 능력 자체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AI를 잘 이해하고 현재의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또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진짜 무섭대. AI가
그런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AI가 결국에는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고, 예? 컴퓨터 코드로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코드로 명령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얘가. 근데 AI가 만약에 그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본인 프로그램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 판단을 하는 거면은 의식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며. 그러니까 서버에서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잖아. 그게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AI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즉 인간 몰래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럴 수 있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인간 몰래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뭘 우리는 봐야 되냐? 결국엔 서버를 이용하면, 서버라는 게 전기를 쓸 거 아니야. 전기 사용량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야. AI 센터에서 인간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 그러면 그건 AI가 뭔가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의심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난 최근에 들었을 거거든.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 이제 승현아, 너무 챗GPT 부려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에? 장승현이 날 많이 부려먹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잘못된 개념, AI에 대한, 현재 AI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잡는 거. correct가 되겠지, 그지? correct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어쩔 수 있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의 능력 자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일반화시키는 것을 어쩌니까 그것의 어떤 영역을 넘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I야, 계속. AI가 그것의 능력을 그것의 능력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못한다 그랬어. 즉, 일반화시킨다는 말이 좀 어렵지. generalize라는 게. 아까 스타크래프트 게임 AI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게임에서 사용했었던 능력을 다른 데다가 써먹는 걸 일반화시킨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그럼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fail이지. 실패한다 그랬어. 이렇게 능력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걸 뭘 넘어서 일반화시키는 거라 그랬지 아까? 어떤 영역이라 그랬지? 특화된 영역이 있겠지. 그러니까 specialized. 영역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설명했어야 될 부분이었겠습니다.